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의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자, T검정이라는 걸 통해서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응표본 T검정이 있었고 독립표본 T검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각 시점에 따라서 만약에 매칭, 사전사고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구한다면, 평균의 차이를, 집단 간의 차이를 구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페어리티 T검정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한 시점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그냥 인디펜던트 T 테스트를 사용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두 집단이 아니라, 때로는, 자,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는 부서가 되게 많죠.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회사 내의 부서별로 예를 들면 매출액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 집단의 비교인 T검정만으로는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 이상 집단의 평균 비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사실은 여러 집단 간의 평균은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분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통계의 좀 더 기초적인 영상들을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오늘 분산 분석에 대한 것을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평균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시나리오는요, 오늘의 시나리오 공공기관 B입니다. 자, 이 B라는 공공기관에서는 자, 150명의 구성원이 있어요. 150명의 구성원이 있고요. 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비를 150명의 대상으로 교육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비는요, 조직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만약 이게 잘 된다면 앞으로 외부 기관을 초빙해서 각종 활동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자, 종료 이후에 우리가 학습자의 성별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 자, 이 만족도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아가서 학습자의 성별과 연령대의 조합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40대 여성 이렇게 조합에 따라 서로가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자, 변수 간에 우리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있느냐,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려는 게 오늘의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T검정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집단의 우리가 만족도와 같은 이런 연속형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소위 이제 분산을 비교하는 방법을 오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잘 기억해 주셔야 이따가 그 실제로 우리가 실습하실 때 응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거 지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거는 이론 분산 분석이라는 것과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줄여서 이론 분산 분석은 1A 에노바라고 하고요. 자, 이원 분산 분석은 2웨이 에노바라고 합니다. 에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예요. A, O, VA 이렇게 써서 에노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용어를 살펴보셔야 할 텐데 이와 같은 용어를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역시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아셔야 될 거는 사후 분석이란 용어, 요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호 효과를 아시려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주효과 외에도 인터랙션 효과를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에 대해서도 용어를 아신다면 실습하실 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먼저 분석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기본 정보를 분석하는 건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뭐 분포도 확인하시고 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단순하게 보겠다. 자, 성별은 우리가 남녀 두 변수 바이너리니까요. 이 경우는 독립표본 T검정이 가능하죠. 두 집단이니까.
자, 근데 연령대가 만약에 20대, 30대, 40대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거는 두 집단이 아니라 세 집단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세 집단에 따른 만족도 보기 위해서 자, 같은 방법으로 집단만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론 분산 분석을 수행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아가서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요 조건이 바뀌면 만족도 차이도 있느냐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40대 여성, 40대 남성. 즉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성별과 만족도의 차이가 경향이 변하느냐, 소위 상호작용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연령대와 성별에. 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원 분산 분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이런 분산 분석은 뭐냐면요. 자, 원웨이 아노바라고 했고요. 자, 이것은 자, 3개 이상 집단 간의 자, 평균 차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분산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초 개념에서는 평균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이 여러 개인데 두 집단이 아니라 3개 집단 이상의 어떤 평균의 차이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산 분석을 쓰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분산 분석의 독립 변수는요. 자, 예를 들면 계층, 인종, 학령, 직급 이런 우리가 범주형 변수이고요. 우리가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분산 분석의 경우에도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지능이나 만족도, 학업 성취도, 임금, 혈당 지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속형 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연속형 변수가 종속 변수여야 우리가 이런 분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산 분석도요, 우리가 모수 통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수 통계에 해당되는 검정들은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과 등분산성을 가정을 해요. 그래서 분포가 정규 분포,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띠고 있고, 자, 등분산성, 분산이 집단마다 같다라는 가정을 충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차이가 이런 이제 가정이 되고요,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확인됐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더 큰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후 검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생겼느냐를 더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뭐 사후 검정도 되게 많습니다. 뭐 투키도 있고 쉐페도 있고 본페로니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사후 검정을 시행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를 보기 위함일 때 사후 검정을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는 우리가 이원 말고도 원칙적으로는 뭐 원리적으로는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3원 분산 분석, 4원 분산 분석도 가능한데요. 다만 차원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이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효과라는 걸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 다원, 즉 3원 이상이 돼버리면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3원, 4원, 5원도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2원 분산 분석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우리가 설계를 하실 때. 그래서 2원 분산 분석은 1원 분산 분석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여러 집단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집단이 세 집단 이상이죠. 평균, 정확하게는 분산인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평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평균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투웨이, 즉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느냐를 본다면 이때 만족도는 종속 변수지만 우리가 성별하고 연령은 독립 변수잖아요. 근데 이 독립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상호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라는 게 이원 분산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독립 변수에 대해서 연속형 종속 변수에 대해 차이 검정을 통칭해서 우리가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자, 이런 분산 분석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정규 분포와 등분산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수 검정은 이와 같은 가정을 해야 전제를 하고 돌리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원 분산 분석은요, 핵심은 뭐냐? 주효과뿐만이 아니라 자, 상호작용. 자, 여기서 말하는 주효과는 개별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우리가 독립 변수 효과를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자, 이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까지도 우리가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원 분산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좀 보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는 이론적인 수업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원 분산 분석이나 다원 분산 분석에 대한 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의 다른 수업들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자모비를 이렇게 키시고요. 자, 6번 실습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은 그 이름 자체가 만족도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변수 하나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열에는 id라는 이 변수는요, 결국은 식별자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이 파일에서는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 변수가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람 이름처럼 한글이나 영어로 치면 컴퓨터가 이 개개인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별 변수는 주민번호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에서 보시면 젠더라는 건 성별이죠. 그래서 M이라고 표현된 거는 남성이고요. 자, F는 female, 여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150 케이스가 있고 각각의 지금 메일과 피메일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지금 age가 돼 있고요. age는 보시면 역시 continuous variable이 아니라 categorical variable입니다. 지금 보시면 20대, 30대, 40대. 자, 이렇게 코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집단이네요. 20대, 30대, 40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컨텐츠는 학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0.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활동 방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제 둘 다 만족도인데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고 이거는 활동, 그날의 활동이 재밌었느냐를 역시 마찬가지로 10점 척도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총 이제 150개의 사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이러한 데이터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꼭 어떤 뭐 에노바 때문이 아니라 기술 통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결측값이나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150개의 사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결측값이나 미싱 데이터나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술 통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여러 번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면 요걸 누르셔서요. descriptive라고 하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descriptive 기술 통계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ID 빼고 그냥 다 넣어 볼게요. 자, 넣어서 보시면 여기 지금 바로 값이 바로 나오죠. 바로 보시면 자, 젠더는 150개고요. 자, 그다음에 age, 그다음에 그 교육 만족도, 내용 만족도, 그 다음에 활동 만족도가 지금 150명이 다 응답을 했고 결측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의 지금 평균값이랑 미디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하셨으면요. 뭐 좀 더 확인하고 싶다, 분포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태틱스에 눌러서 여기 뭐 분포에 대한 외도와 첨도를 누르시면 각각의 분포까지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계 이제 그 독립표본 T검정 먼저 하실 거고 이제 1A, 2A, 에노바를 각각 하실 텐데 독립표본 T검정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성별에 따라서 교육 만족도와 각각 이 활동 만족도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노바, 1A 에노바는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연령대는 아까 그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집단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내용 만족도랑 활동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2A 에노바를 하는 이유는 지금 성별과 연령의 어떤 상호작용을 살펴봐서 그 경향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 만족도랑 활동 만족도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일 먼저 독립표본 T검정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독립표본 T검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여기 T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이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걸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교육 만족도랑 액티비티를 두 개를 넣고요. 자, 여기 젠더라고 되어 있는 요게 지금 성별에 대한 그룹 변수잖아요. 그것을 여기 밑에
그룹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거는 웹크 에스핀 검정. 그러니까 등부사항을 가정하고 안 가정하고를 따라서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 디퍼런스. 요 값의 평균 차이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이걸 눌러주시고요. 디스크라이티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 통계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집단별로 이걸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게 우리가 단측 검정을 할지 양측 검정을 할지에 따라서 여기다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무조건 성별에 따라서 A 성별이 높다, B 성별이 낮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차이가 같냐 다르냐를 보기 위해서 양측 검정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이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디폴트로 해주시고 나서 네, 바로 지금 옆에 떴죠.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걸 좀 내리면 좀 가리나요? 자, 보시면 성별에 따라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활동의 차이, 그 다음에 내용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활동 방법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시면 네, 남성은 지금 자, 어디 갔나요? 네, 남성은 여기 있네요. 활동 방법 밑에 있네요. 자, 콘텐츠 보시면 지금 남성은 6.99고요. 여성은 6.86이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값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액티비티에 있어서는 지금 남성이 7.04고 여성이 6.93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t-테스트 검정 이제 하는 값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정 이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게 이제 우리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는데 지금 보시면 유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민 디퍼런스는 0.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유의한 차이냐? 그 성별의 집단 간에. 근데 그것을 보면 지금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죠? 그런 경우는 연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연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연가설이 채택이 되니까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한 0.1 정도 이 만족도의 차이는 나지만 차이는 없는 거예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컨텐츠의 만족도에 있어서. 또한 액티비티의 만족도, 활동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0.1 정도 차이가 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라고 이 유의 수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컨텐츠나 액티비티에 대해서 만족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성별이 남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이 교육을 좋아하거나 여성이라서 이 교육을 더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번에는 연령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령 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이 세 집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t-테스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노바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노바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경우에는 원웨이 에노바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각각의 그 종속 변수에 따라서 집단의 수만 차이가 있는 거죠. 두 집단이나 세 집단. 그래서 원웨이 에노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원웨이 에노바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해서 describe, dependence variable로 넣으시면 되고요. 즉, 우리는 요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활동에 대한 만족도 값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사실 전처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이게 지금 범주형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연속형 요 자처럼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분석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게 지금 그룹이죠. 여기서는 20대, 30대, 40대로 코딩이 돼 있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룹 베어리어블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descriptive table을 한번 볼까요? 자, 플러스 같이 보셔도 돼요. 플러스를 보시면 그림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네,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기술 통계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디폴트로 넣어주시고, 자, 동질성 검정을 한번 넣어볼게요. 피저의 동질성 검정도 체크를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자, 이렇게 원웨이 에노바 값이 지금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값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세 집단에 대한 F값, F검정 값이 이제 에노바는 기본적으로 F분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F값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컨텐츠나 지금, 네, 컨텐츠 같은 경우는 0.05보다 살짝 크죠. 이런 경우 이제 보더라인보다 좀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계선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쨌든 컨텐츠 자체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만족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액티비티에 있어서는 활동에 있어서는 20대, 30대, 40대 경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 만족도에 대한 살펴보시면 자, 액티비티의 지금 만족도는 네, 유의 수준이 0.008이니까 연가설을 기각하고요. 즉 연령대에 따라서 만족도가 같다라는 연가설을 기각하니까 자, 액티비티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액티비티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떤 그룹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쵸? 지금 차이가 있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그룹에 대한 디스크라이브나 아니면 플랫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40대가 좀 높고 뭐 액티비티는 40대가 좀 낮고 오히려 젊은 30대가 높았다 이런 걸 알 수는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는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밑에 사후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퍼스트독 테스트라고 퍼스트독 테스트가 사후 검정인데 이걸 눌러 주십시오. 자, 눌러 주시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게임스 홀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렇게 투키가 있는데 게임스 홀은 우리가 만약에 그 2분산이었으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등분산을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산이 만약에 분산이 등분산이 아니면 게임스 홀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고 검정을. 근데 우리가 등분산임을 확인했다면 투키 검정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검정이 뭐 SPSS나 다른 거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뭐 쉐페도 있고 뭐 투키 외에도 뭐 본페로니도 있고 중중중 있는데 우리가 그냥 투키 정도가 뭐 가장 양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그냥 투키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등분산이 아니라 이분산, 분산으로 다르다면 동질하지 않다면 게임 소호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시그니피컨트 컴페어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에 요 표시해 줄 거냐 플래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문 같은 거 읽다 보면 이렇게 별 표시 있잖아요. 그걸 해줄 거냐를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이제 값을 보시면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고서나 논문에 바로 쓸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이거예요. 플래그 시그니피컨트 컴페어리슨은 요걸 누르시면 요게 지금 밑에 너트하고 별 표시 하나는 0.05보다 작다, 별 표시 두 개는 0.01보다 작다, 별 표시 세 개는 0.001보다 작다가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를 다 일일이 보고서에 풋노트 각주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지금 이제 값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그 컨텐츠 요 내용을 보시면 자, 최초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지금 네,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 풋노트가 지금 없잖아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콘텐츠에 대한 거예요. 콘텐츠는 우리가 앞서 보셨을 때 자, 요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죠. 지금 요 콘텐츠는요, 보시면 유의미한 차이, 경계선급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그룹에서 차이가 났느냐를 보는 사후 검정에서도 유의미한 값은 표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액티비티, 활동 만족도는 지금 연령대별로 아까 보시면 유의미한 만족도가 있었죠. 차이가 있었죠. 0.008, 0.007로요. 자, 그래서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30대하고 40대하고 지금 점수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네, 요런 지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30대와 40대의 평균 차이가 지금 보시면 0.0846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자, 별 두 개니까 네,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활동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30대가 40대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0.84점이 더 높은 거예요. 30대가 40대보다 유의미하게. 자, 그 내용을 요 기술 통계에서도 어렴풋이 볼 수가 있는데 요 기술 통계 내용을 플러스로 보시면 요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중앙이 평균값인데 우리가 뭐 분산이긴 하지만 평균 비교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신다면 30대가 요만큼 높죠? 요 정도 차지하고 40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이 차이가 0. 아까 637인가요? 예, 0.637의 민 디퍼런스 값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내려보면 0.846이네요. 그러니까 0.846만큼의 평균 차이가 있더라. 30대가 0.846 더 높더라. 이게 유의 수준 0.001보다 작은 수준으로 높더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웨이 에노바고요. 이번에는 이제 투웨이 에노바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웨이 에노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상호작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별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 경향이 또 차이가 있느냐를 볼 때 쓰는 건데 어디에 있냐면 요 원웨이 에노바 밑에 에노바라고 돼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이제 투웨이 에노바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투웨이 에노바 탭 보시면 여기서 이제 컨텐츠라는 요 박스를 선택해서 디펜던스 우리가 이 저기 종속 변수로 넣고요. 그 다음에 젠더하고 에이지 변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젠더와 에이지 변수를 선택해서 각각 우측에 픽시드 팩터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하나씩 넣어야 돼요. 이 투웨이 에노바는. 그래서 컨텐츠를 다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넣으시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요거까지도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또 넣겠다 하면 그때는 맨오바를 돌리셔야 돼요. 자, 오늘은 투웨이 에노바의 차례니까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효과 크기 있죠. 이펙트 사이즈. 이펙트 사이즈에는 여러분들 에타 제곱 누르시면 돼요. 이게 에타입니다. N처럼 생긴 거.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디폴트로 탑이 다 지정이 돼 있어서 모델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 모델 텀스가 보시면 자, 각각의 지금 독립 변수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메인 이펙트 주효과를 보시는 거고요. 자, 요 별 표시가 상호작용 효과예요. 그래서 젠더하고 에이지를 같이 넣었을 때 즉 이 상호작용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 값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가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결과 변수에 지금 컨텐츠만 먼저 보시면 우리가 컨텐츠만 여기 넣어서 봤잖아요. 자, 보시면 일단 유의 수준만 보시면 네, 셋 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0.05보다 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컨텐츠에는 성별하고 연령 그 다음에 성별 연령을 넣은 효과까지도 상호작용 효과까지도 유의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앞서 보셨던 원웨이 에노바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를 하나 더 보는 거죠, 사실은.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컨텐츠가 아니라 아까 우리 원웨이 에노바에서도 그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액티비티는 좀 차이가 있었죠, 경향이.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요. 액티비티를 한번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역시 에타를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 보면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유의 수준이 예, 젠더하고 상호작용은 유의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건 젠더하고 그러니까 성별하고 연령하고는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각 독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연령에 따라서 성별의 만족도가 바뀌는 경향은 없더라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에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일별량 분석에서 보셨던 결과랑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p-value가 0.006으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자, 에이지 같은 경우는 연령대는 자, 활동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효과 크기는 그러면 이 액티비티 변수의 총 분산은 연령에 의해서 그럼 얼마나 우리가 설명되느냐? 이게 이제 R스퀘어 같은 건데요. 이 에타 제곱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에타 제곱 값을 보면 에타 제곱 값이 0.068이잖아요. 유의미한 걸 해석해 줘야 돼요. 그럼 0.068이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요 AG 같은 경우에는 이 투웨이 에노바에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만족도의 활동 만족도의 6.8% 설명된다. 그러니까 활동 만족도는 AG에 의해서 6.8% 설명된다라는 R스퀘어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효과 크기를 이제 살펴본 이 에타 제곱값 있죠. 요거는 우리가 그 총분산, 그러니까 총편차 제곱 합에서 그 독립변수에 설명되는 어떤 집단 간 분산, 이것을 이제 집단 간 편차의 제곱합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R스퀘어라고 좀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에타 제곱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기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 에노버에서 이제 플랫을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플랫을 각각 집단별로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실 텐데요. 자, 그러면 어디서 보시냐면 요거 지금 밑에 보이시나요? Estimate Marginal Means라고 하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널 민에 대한 플랫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플랫을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젠더하고 에이지를 각각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실은 이제 교호작용이 만약에 지금은 교호작용이 없었는데 교호작용이 있었다면 요것을 우리가 젠더 에이지를 곱한 교호작용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동질성 검정이랑 다 눌러보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 X축의 변화에 따라서 이 Y축 액티비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연령에 따라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또 이 순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이번에는 밑에 이제 X축에 A가 오게 되고요. Y축엔 지금 액티비티 활동 만족도가 오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X축의 연령에 따라서 성별 꺾은 축의 Y축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게 되고요. 자, 통계적으로 이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연령에 따라는 차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연령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었죠, 경향이. 보시면 지금 40대는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 상호작용 자체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 상호작용이 이제 나타난다라면 여기서는 아예 반대로 경향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저 요거 판서로 좀 그려볼게요. 만약에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게 발견이 됐다 라고 한다면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안 나오네요. 여성은 예를 들면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요,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는 남성은 만약에 파란색으로 할게요. 제가 남성은 처음에는 여성보다 높았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성별과 연령 사이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단순히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효과 차이가 아니라 요거는 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경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요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니까 이때는 주효과가 아니라 요 상호작용 효과를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Estimate Marginal Means를 플러스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마노바라고 해서 다별량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공분산 분석이라면 범주형 독립변수하고 연속형 독립변수가 있잖아요. 이들 관계에서 이들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연속형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공분산을 통제한다. 그래서 코베레트라고 하거든요. 이 공분산을 통제한 이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고유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게 의외로 치료 효과를 파악하거나 하는 파트에서, 의료 통계에서 굉장히 꿀팁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이스 라인에서의 테스트,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IQ 검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시공간 기억 검사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다른 검사들이 베이스라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베이스라인을 통계적으로 코베레트로 통제한 이후에 분산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꿀팁이에요, 사실은. 저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 논문을 많이 썼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응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별량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속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인 경우에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3개 집단 이상으로 각각의 상호작용을 보는 걸 우리가 토의 에노바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별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메노바는 종속 변수가 이제 여러 개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종속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끼리의 어떤 이 효과를 또 고려해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속 변수들 사이에 의존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시공간 기억이랑 예를 들면 언어 기억이 있으면 이 2개는 사실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의존성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서 어떤 뭐 H의 효과를 보겠다라고 할 때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전 이 세상의 모든